향후 먹거리를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10년 먹거리를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사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네. 사진 이재용 보여주세요.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그 비메모리의 이제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음. 사실 관련주가 한두 종목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당연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 그리고 네페스, 또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봤을 때 뭐 디램 가격이 변동 추세와 비슷하게 디램 가격 변동 추세 비슷하게 네. 1, 2분기에는 저조하고 그쵸. 3, 4분기에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이제 60% 정도고요. 네. 거기 반해서 비메모리는 이제 한 4에서 5% 정도 돼요. 네네. 그러면서 뭐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미국 경쟁사 인텔에서는 사실 한 7% 정도가 하락이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60% 이상 매출이 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는 4%에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다양한 먹거리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비메모리 중에서 뭐 파운드리 분야,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한 2배 정도 크고요. 앞으로 뭐 인텔이나 소니, 퀄컴 같은 이런 대기업의 이제 대기업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뭐 그런 분야는 있지만 지금 뭐 노력하는 부분이고, 네. 또 5G 장비에서 역시 이제 중국 화웨이랑 또 에릭슨, 노키아 같은 경쟁자가 있고요. 네. 또 AI 분야에서는 아마존이나 구글, 또 페이스북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뭐 5G 장비, 또 AI 분야나 또 뭐 비메모리까지 이제 다양하게 두루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향후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죠.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넓죠.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미국부터 보실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랑 퀄컴, 엔비디아가 각각 1등, 2등, 3등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던 이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디램의 저가 공세를 나서면서요. 인텔이 디램 사업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 당시 포기를 하고 CPU를 선택을 했는데 CPU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또 성장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텔 코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는 힘들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시장에서 강자가 이제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좀 힘든 힘든 계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도 현재는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요. 정말 많네요. 그리고 이제 세계 비메모리 시장을 보면은 3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시장의 한 3분의 2 정도. 앞으로 4년간 계속 연평균 4.8%씩 이제 성장을 해서 2022년에는 이제 3,74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비메모리 시장은 급격히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0.8%로 이제 성장률이 현재 떨어지고요. 뭐 설명을 하자면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얼굴을 비교를 하면요, 두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인텔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과 기는 이제 통신 반도체. 라고 해서 이제 퀄컴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에서 GPU, 이 GC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에서 각각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텔과 퀄컴, 엔비디아가 각각 1, 2, 3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업체들은 다 실리콘밸리 태생이에요. 예, 실리콘밸리 태생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정부랑 대학이랑 또 기업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혁신 기술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다면 정부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 그런 점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인텔이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른 좀 개발을 해서 시장을 좀 들어가야겠죠. 진입을 잘 수월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비메모리 말고도 또 다른 먹거리를 좀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한번 볼게요. 예,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2030년까지 10년 동안 바이오와 그 화학 합성 의약품 사업에 총 40조를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표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 비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이오 분야는 인천에 이제 한 25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네. 또 케미컬 분야 같은 경우는 충북에 5조 원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또 US케어 분야에서 뭐 의료 데이터, 또 인공지능 신사업 같은데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만 해도 뭐 R&D 부분에 한 2,000명 정도, 또 공장 생산 인력에 8,000명 정도 이제 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4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가를 한번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그렇죠. 일단 실적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32.9%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도 9.5% 하락했고요. 당기 순이익이 21.6% 감소를 하면서 언제 이것이 다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인가 이렇게 뭐 지켜봐야 되는데 그쵸? 해외 매출 및 수출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것이 이제 약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또 실적이 나오는 업종은 아니죠. 네, 그렇죠. 바이오 시장을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려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의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오가 조금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첨생법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언제 그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일단 지금은 핵심적인 것이고 또 여기서 뭐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실적이 계속 연속성 있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이제 R&D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발 비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지난해 말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을 받았어요. 뭐 혈액암 치료제로 리툭산이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가 또 11월에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가 허셉틴 이게 또 있고 또 허주마라고 바이오시밀러 12월에 각각 판매 승인을 했는데요. 이런 제품이 이제 판매 승인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되고 또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셀트리온에서 이제 관련한 약품들이 많잖아요. 그쵸. 의약품이 많은데 그 의약품 중에서 한 2020년에서 30년 안에 줄줄이 이렇게 아무래도 만료가 돼요. 그 의약품 허가가 이제 줄줄이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까지 감안을 하면 1년에 하나씩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울 것인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도 봐야 되고 이번 달 말에 또 미국에서 학회가 있잖아요.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제 뭐
그런 것도 결과도 한번 봐야 되고 그쵸. 그것까지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바이오주가 살려면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생법에 관련해서 통과도 돼야 되고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뭐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것까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했고 10년 먹거리로 찾아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뭐 일단 말씀하신 거는 4분기부터 매출이 좀 나오면서 좋아질 것이다. 또 서정진 회장이 40조 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굉장히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서서 이런 투자 계획과는 좀 반대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650만 주 블록딜 추진 뉴스가 나오면서 네네. 주가가 또 네. 떨어졌죠.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그 블록딜을 지금 650만 주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요. 그쵸? 시간으로. 그러면서 우리 시간에서 한 6%대 하락세로 이제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라고 이게 2대 주주인데요. 네네. 두 번째 주주인데 여기서 이번에만 이렇게 매각을 했는 게 아니라 블록딜은 작년 9월에도 한 차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4천억 정도가 오. 되거든요. 근데 한 주당 이제 매각 할인율이 5%에서 8% 정도예요. 음.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작년 9월에도 440만 주 블록딜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당일 종가 대비 그 당시는 8%대 예, 할인율이 있었고 네. 그 당시도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이렇게 뭐 매각을 하더라도 뭐 2대 주주 이제 자리는 이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자녀 지분에 대한 그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90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은 더 이상은 예, 매각을 더 하지는 못하니까 그 사이에 변동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3월에 뭐 1조 2천억 원을 가까이 이제 블록딜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셀트리온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셀트리온 같이 보시면은 네. 네, 보시면 지난 2월 고점 대비요. 고점 대비 뭐 3월에 지금 작년 네. 3월에 1조 2천억 블록딜 했는데 일단 뭐 이쯤만 잡더라도요.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쵸. 거의 뭐 32만 5천 원에서 지금 하락 수준이 20만 9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한 30%, 예, 30% 넘게 빠진 건데요. 네네. 30% 넘게 빠지면서 이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해 줬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또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지금 장이 뭐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실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오늘 하락이 오늘 나오고 개파락으로 있죠. 네. 시작을 했거든요. 예, 뭐 장중에 지금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8%대까지 오늘 뭐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하락 지점을. 네. 사실 6만 원을 지켜주느냐, 그게 지지를 해주느냐 중요한데 오늘 저가가 딱 6만 원이네요. 네, 6만 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고, 그다음 만약에 6만 원을 지지를 못하면 전저점 5만 7천 원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네. 이전까지 고려를 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이오 업종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렇죠. 뭐 기대감을 아무리 간다고 하지만 실적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 요즘은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해준다면은 뭐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한번 1차, 2차 나눠서 네. 1차 한번 매수를 조금 비중을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저점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